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인데요. 어, 이 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빌론하고 부자 이 키워드로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되게 간단한데요.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축하는 것도 장기간 꾸준히 하는 게 좀 어렵고,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적합하게 투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야, 그러면 너는 네가 부자야? 너도 부자가 아니면서 네가 어떻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일단 제가 읽은 책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이제 지금까지 산 걸로 해서 뭐 내년도 그렇고 28년, 29년, 30년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큰 부를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제가 증명해 낸 다음에 따라온다고 하면은, 이미 많은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검증해주고 그걸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오기에는 좀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좀 또 적절한 비유로 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합격을 해야 되는 어떤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되게, 이게 내가 합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공부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합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굳이 그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합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공부를 하는 순간에는 합격할 거라는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준비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시험 당일날 시험이 잘 치르면 이제 합격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세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세뇌 플러스 실제로 이제 행동도, 굳은 믿음이 있으면 이제 행동도 하면서 해야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부자가 될 거라는 이 강한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현실 세계에서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부자가 되어 있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참 좋은 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시야를 좀 넓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에너지도 있고 메시지가 상당히 연륜이 있는 사람이 던질 만한 얘기를 좀 젊은 분인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저도 평소에 제 지론은 판타지가 필요하다. 가끔 사람이 너무 계산기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객관적이란 시야 안에서, 물론 객관적일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너무 삭막하고 퍽퍽하고 살맛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든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그런 거에 이제 판타지를 좀 느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좀 바꿔 말하면 이게 희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지금 판타스틱한 팀이 지금 있거든요. 독일의 이제 프로 축구팀인데 레버쿠젠이라고 하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금 감독으로 있는데 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이 팀이 패배를 모르는 팀이 됐다. 49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세간의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팀은 진짜 그 패배를 잊은 팀이라는 그 말도 참 낭만이 있지만 이 선수들의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경기 보면 한 선수 한 선수 다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에너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팀이 진짜 이게 잘 만들어진 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 성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꿈일 뿐이죠. 어떻게 한 팀이 거의 50경기에 육박하게 한 번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다시 이제 부자 되는 얘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저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축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제 삶이.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인가 하여튼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로는 일정한 수입을 갖는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이렇게 소비로 지출이 크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좀 월급쟁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저축을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할 여력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는 잘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손실이 없겠죠.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면 손실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다는 게 이게 되게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뭘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기업을 잘 안다,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잘 안다, 그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애매한 기준을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 이게 이제 공급도 봐야 되겠지만 공급은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수요가 중요하긴 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 당연히 성과가 좋겠지만 이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서 같이 올라가 버리면 그 수요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저희가 온전히 다 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급이 비탄력적인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가 는다고 바로 따라올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저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2차전지 NCM 배터리라고 하면 이게 지금 배터리 아저씨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보급될수록 이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게 공급이 따라올 수 있느냐.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뭐 독일인가요? 그런 화학회사, 배터리 회사에서 따라올 수 있느냐, 기술력의 차이가 있느냐를 봤을 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기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꼭 2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요가 앞으로 꾸준히 있고 공급이 제한적이면 거기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계속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있는데 뭐 횡보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조금 눈에 띄는 상승이 될 것 같고 앞전 영상에서는 이제 6월이나 8월에 좀 펌핑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펌핑이 돼도 한
1억을 다시 회복하는 수준이나 뭐 약간 그걸 상회하는 정도만 될 것 같고 크게는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것도 지겹고 지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그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력자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령에 건물을 사셔가지고 임대업으로 해서 이제 월 1,000만 원을 받는 분인데 이거 한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령을 선택한 이유를 뒤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잠깐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계속 있으면 돈은 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냉면하고 삼겹살이 이제 10년 후에도 여전히 저희가 잘 찾고 먹을 거라고 하면 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냉면 뭐 벌써 서울은 뭐 10,000원 넘는다고 하는데 냉면 뭐 2030년에 2만 원 돼도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 거면 저희가 2만 원 돼도 사 먹겠죠? 지금 치킨값 뭐 거의 3만 원 육박한다고 뭐 2만 원 초반에서 3만 원 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따져보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옛날에 15,000원, 뭐 12,000원이면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물가 상승 분만큼만 올라간다면 여전히 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투자해서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만 카스테라나 마라탕 같은 게 이것도 이제 10년 뒤에도 계속 이런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거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죠. 2002년에 제가 계란빵을 500원 주고 먹었는데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사 먹었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5배 올랐잖아요. 그럼 2002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던 직장인이라면 그냥 산수로 따졌을 때는 500만 원을 받아야 맞겠죠. 이 계란빵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분을 임금 상승이 못 따라가니까 일단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 수요가 있고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 자산을 따져봤을 때 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렇게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우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영상으로 돌아가면 저분께서 하신 말씀은 수요가 좋다는 말이에요. 보령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10만이고 생활인구가 40만이 된다는 거예요. 관광지로서 이제 유입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령이 이제 머드 축제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도 많고, 그리고 여기가 무슨 그 머드 축제 할 때 하여튼 그 뭐 관광객이나 안전요원이나 119 요원들 뭐 이렇게 공무원들도 파견 형식으로 오고 그런 아무튼 그런 수요가 많고, 그리고 여기 무슨 발전소나 뭐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거를 이분이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오셨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한 건 아니고 보면은 해양수산부 통계청 가셔가지고 다 통계 자료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젊어서는 시간을 팔아 돈을 모으고 늙어서는 돈을 팔아서 시간을 산다. 진짜 이러죠. 저희 뭐 이제 이게 시간 대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 얘기 말고 뭐 젊어서는 내 건강을 팔아서 돈을 사고 늙어서는 돈을 팔아서 건강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건강이 많이 나이가 들수록 안 좋아지니까요. 저는 이 말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일이 아닌 무작정 그냥 시간을 팔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제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런 시간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 일은 더 안 할 생각이에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쭉 정리를 하면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믿음, 신념, 뭐 희망을 가지고 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정말 그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꾸준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그 저축을 해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비트코인을 보고 오신 거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잘 투자를, 적립식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또 돈이 필요한 시점에는 미리 분할 매도를 하고, 잘 하셔가지고, 젊어서 시간 팔아 돈 모으는 인생, 저희 전체 인생 스케줄에서 좀 일찍 이거는 정리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만큼 돈이 있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랑 저랑 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횡보하는, 가격이 횡보하는 순간에도 더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자, 이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